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쉬운데 시험이 어렵게 나는 분야라서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분야인데 그런 시험이 어렵게 나도 딱 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계산할 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그 푸는 방법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공부를 하시면서 7장 공부를 하실 때는 정하는 것부터 먼저 가볍게 좀 공부를 하고 가세요. 이 부분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정하는 건 모두 나머지 대령이다. 이건 생소하면 대령입니다. 특히 총장이 정하는 건 없습니다. 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게 4개가 있는데 일단 용어만 외워놓으세요. 선수령, 구령, 신급한기령, 모기면제 초계령이라는 그 국방부령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총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운거장이라는 게 있어요. 구운거장 전문위원회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 정하는 1, 2, 3으로 제시된 이것을 명확히 알고 나머지는 대령이다. 이 정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명확히 아셔야 되고요. 또 반복될 때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7장 57조 학생 군사교육. 여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모두 재량 규정이다 정도만 아세요. 그리고 코드로 간단하게 암기를 하셔도 돼요. 1항은 고대1 현사 단축이 있다. 자, 고등학교 이상 학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일반 군사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이게 과거 교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없죠. 자, 2항은 학군 사부 장부 편입이 있다. 그래서 끝말들을 조심하세요. 끝말들을. 자, 3항은 대령 보수 급도실 있다. 급식 관련해 가지고 강제 규정인 경우는 이 경우가 하나 있죠. 사회복무원 보수할 때 실비, 급식비 등을 실비로 지급해야 하며 이때만 강제 규정이고 급식 관련해 가지고는 다 재량 규정이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버리세요. 시험에 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수가 되면 이런 것까지도 이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시행령 11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항에서는 좀 특별한 말이 하나 있죠. 따로 대령이라는 게. 시행령에서 법에서 무슨 대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시행령에서 따로 대령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찾아가 보면은 학생군사교육 실시령인데 그냥 이 따로 대령이라는 말이 있다 정도만 잡아 놓으시고요. 자, 2항은 총장의 파트너가 모편지다. 그리고 지병장은 지표입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병기표를 잡아주시고 지병장을 잡아주세요. 자, 총장의 파트너는 대부분 이 지병장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총장의 파트너가 지병장이 아닌 곳 하나고 딱 집으면은 예비역 군사교육 소집, 거기 가서는 총장이 지병장하고 안 놀고 병장하고 논다. 그런데 여기서 시행령 117조에서도 이 말이 있어요. 총장은 후보생, 간부후보생을 제적한 경우 14일 이내 병장에게, 여기서도 또 병장에게 상대를 해요. 이런 부분이 이제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모제병 14 해서 병장을 좀 외워놓으시고요. 14일을 좀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모제병 14. 그럼 병장은 당연히 지체 없이, 자기들끼리 하는 건 항상 지체 없이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은
이 19세 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19세냐 하면은 판정 검사를 받는 나이다라는 거예요. 이 학군 간부 후보생들이 젊은 사람들은 18세인 경우도 있고 19세인 경우도 있고 대부분 뭐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판정 검사를 안 받았으면은 판정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9세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제병 14 병지지 더 중요한 것은 19하 이 하가 미만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못 적어요. 고수다가 됩니다. 자, 이 항은 뭐 출제가 돼도 항상 그냥 맞게 출제가 되는데 불결아이 또는 결합우리 정도는 제한 연령까지 해서 결이 결격사요. 그 다음에 아니한 사람, 불합격된 사람, 이수할 때까지 졸업이 안 되는 사람, 불결아이 또는 순서대로 암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결합우리 제한 연령까지 정도 용어만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자, 이제 진짜 어떤 이제 중요한 58조가 이제 들어갑니다. 58조는 의복군수 이제 장교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의복군수 장교와 보담법수는 여러분들이 현대로서 출발하느냐 자격으로서 출발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완전히 속달이 되시지 않으면은 순간 이게 지금 보담법수 얘기하나 의복군수 얘기하나 하고 순간 멈칫해 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현대로서 이렇게 해서 출발한다. 보담법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현대로서 이 네 사람들을 현역 장교에 편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의복군수 장교로 바로 가는 사람들은 현대로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후보생 이제 2항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공부하기가 어려운 힘든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 후보생들은 뭐냐면 판정검사 대상 현대 4대 모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왜냐면은 장교들은 현대로서 가는 게 맞고 의복군수 후보생들은 이 사람들은 아직 판정검사 받지 않은데도 벌써 따는 사람들도 있고 자격을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사회복무원 대상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또 급수가 안 되면 또 보담법수로 가고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또 특이한 것은 이 어쨌든 결국은 이 사람들은 1급에서 4급까지 다 현대로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판대로서 현대로서 소집 대상자로서 써놓은 거는 그 당시에 판정검사를 받았을 때 4대가 나올 수도 있고 뭐 판정검사 대상자일 수도 있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점수에 합격이 돼가지고 이 자격 요건이 되면은 다 현대로서 이렇게 다시 병역 처분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로서 이 사람들은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치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3호가 오답이 잘 나오는데 이 학사가 석사로 잘 나오고요. 종교단체가 인정한을 장관이 인정한 또는 뭐 생략 이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학종자인하고 꼭 잡아놓으세요. 학종자인. 학사 이상으로서 종교단체에서 자격을 인정한 사람 학종자인을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놓으세요. 또 이 사람들은 수교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요. 자, 후보생들은 반면에 이수하고 있는 사람, 얻기 위하여 이수하고 있는 사람, 얻기 위하여 다니고 있는 사람, 얻기 위하여 다니고 있는 사람, ing라는 거예요. ing. 그래서 현역
의복군수 장교와 후보생은 의복군수 장교는 이미 자격을 다 갖춰가지고 이제 군에 바로 보낼 사람들이고 후보생은 그 전까지 자격을 더 보충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복군수 장교는 지원받아서 바로 편입을 하는 사람이다. 의복군수 후보생은 일정 기간 관리하다 편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뭐 하면은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의무 장교를 하나 예를 들면은 의대를 졸업을 해서 의대를 졸업하면 의사면허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바로 합격을 하면은 바로 의무장교로 갈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군에서 봤을 때 중위로 오는 장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의대 졸업하고 바로 오는 사람들, 즉 바로 올 수도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다가 아직 다 못 따고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위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을 딴 다음에 전문의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오는 이 과정을 후보생 과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보생 과정을 마치면 또 의무장교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후보생 과정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뭐 수련의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나중에 전문의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은 대위로 바로 인간에서 오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군 사단 같은 데 가면 사단 의무대에 바로 배치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군병원에서 이제 전문의로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차이 정도만 아세요. 자, 그래서 1항에서 얘기를 했죠. 의복군수 장교는 현대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또는 학종자인이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군종장교 선발 기절대 이런 건 굳이 안 외워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정하는 거 4개, 그거를 잘, 3개죠, 3개.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118조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연전시입 정도를 기억하세요. 연전시입. 의복군수 장교로 가려면은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까지 병장한테 제출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소속 기관이 있으면 장을 거쳐서 병장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이미 졸업해 버린 사람들은 또 소속 기관이 없죠. 병장에게 직접 제출. 그래서 보담법수 같은 경우가 대부분 다 왜 소속 기관장이 없냐면은 먼저 의복군수 장교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전에 지원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의복군수 장교에서 떨어져요. 떨어지면 이미 졸업을 해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속 기관장이 없어서 병장한테 직접 제출하는 것이다 라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군수 장교로 못 가는 사람들이 보담법수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병장을 기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의복군수 장교, 후보생, 보담법수, 기본병과장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죠. 이 공부한 병장으로 잡아놓으세요. 예체도 공부 많이 해야죠. 기술적인 거 그것도 굉장한 공부입니다. 그거. 그래서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병장한테 상대한다 해서 공부한 병장으로 잡아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시행령 118조의 2는 가볍게 여기서 조교제, 입양화, 국군행을 코드로 해서 잡아놓으시고, 여기서 특이한 것은 국민 전체의 신자 수도 고려한다는 거예요. 국내 신자 수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신자 수를 고려한다 해서 이 코드로 잡으시면서 이 국민 전체가 생략되는 거에
주의를 하세요. 잘 출제가 안 되지만은 출제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생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군정장교 선발 기준 절차는 1항에서는 이제 선발 자격을 그냥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특이한 것만 기억을 하세요. 입영일 전에 자격을 취득해도 된다는 거야. 굉장한 혜택이죠. 이것은. 자, 2항 선발 절차를 정하는데 국군 선발, 초추 선발 이렇게 해놓으세요. 국방부 장관이 군종 분야 선발하는 경우는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해서 국군 선발, 초추 선발. 왜 정하는 것은 구령으로 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거 선수령, 구령, 신급판기령, 모기면제, 초계령인데 이제 구령이 나온 거예요.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것은 총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관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것이 이제 한번 나올 거고 전문위원회 가서 구운고장 한번 나올 겁니다. 자, 118조의 4는 이 숫자를 기억해 놓으세요. 5252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1월 병장. 예전에는 이게 출제가 잘 됐어요.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되면은 이렇게 놓고 이것을 여기 안에 집어넣고 맞추기. 근데 그 당시에는 공중방역 수의사가 4년이었어요. 4년 후 필요인원.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좋았는데 지금 2년으로 통일되니까 뭐 시험 문제 내기가 조금 이렇게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60회 이후로 지금 출제는 잘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5252 1월 병장 정도를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선발 인원 결정도 병장이 한다. 공부한 병장으로 잡아 놓으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의복군수 후보생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요 파트를 잘만 여러분들이 넘기면은, 공부하는데 반 이상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 자, 선발 기절 때 대령으로 정한다. 이거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정하는 거 이미 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후보생은 아까 ING라고 그랬죠. 의무는 이미 의사면허 시험을 받아서 합격을 한 사람 중에서 전문의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판검변 자격을 얻기 위하여 연수기관이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자격을 못 얻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래요. 목신승을 얻기 위하여 다니고 있는 사람, ING. 수의사 자격을 얻기 위하여 다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한의사 자격이 있는 가운데서 의사 자격이 있는 가운데서 이수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이가 좀 적고요. 3호와 4호는 나이가 많이 적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시행령 119조에 서 나오는 이제 나이 문제예요. 자, 시행령 119조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관점, 나이 계산 관점하고 점수 관점, 이 관점을 명확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론은 장관이 지정하는 33세 의무를 얘기를 하는 거죠. 법무는 사법연수원 마칠 수 있는 사람, 사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사마, 법자치. 근데 30세라는 거예요. 이따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명확해집니다. 자, 3호는 이것도 장관이 지정해요.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거에서 뭘 지정을 하면은 다 장관이다. 이렇게 그냥 통일을 해버리시고.
그래서 장관이 지정하는 이런 신학대학이나 불교대학에서 28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수의 분야는 수의과 대학이 설치된 대학은 당연히 포함이 되죠. 이건 뭐 당연히 포함이 돼서 그런지 한 번도 오답 나온 적은 없어요. 이 사람은 28세까지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자, 일단 기본적으로 33세, 30세, 그 다음에 28세, 28세 이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되면요. 과거에는 단순히 나이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장관이 지정하는 분야에서 33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오, 정답. 법무 분야는 사마법자치인데, 이거 33세 X. 그 다음에 학종자인 군종 분야는 28세. 수의 분야는 30세? 아니야. 28세 X. 그래가지고 편입할 수 있는 사람 옳은 것은 2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병역법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이제 응용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자, 2016년을 기준하여 편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나마 그래도 사지선다형으로는 아니까 좀 나았어요. 자, 이것을 계산할 때는 생년월일 플러스 그 사람이 마칠 수 있는 나이를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3년생인데 33세를 더하니까 2016년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오케이. 사법연수원은 85년생인데 이거는 28세가 아니라 30세죠. 30세. 30세까지 하면은 2015년이 되는 거예요. 2015년이. 그러니까 2016년까지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을 물었으니까 2015년에 마치니까 이 사람은 X. 그 다음에 이 사람은 88년생이에요. 거기다가 28세를 더하니까 2016년 딱 나오니까 마칠 수 있는 사람 오케이. 이 사람은 89년생인데 89년생인데 이 사람이 2016년까지 과정을 마칠 수 있으니까 2017년 안에 마칠 수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28세까지 마칠 수가 있는데 27세에 마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왜 틀렸습니까? 이 사람은 85년생에 30세를 더하면은 2015년까지 마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문제풀이 방법은 연생 플러스 나이를 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마칠 수 있는 연도에서 나이를 빼든지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시된 연생과 그 날짜, 그 나이를 해서 이미 15년까지 2번 같은 경우 이 15년까지 마칠 수 있어야 되는데 16년이 되면은 이 사람은 30세를 초과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상에서 빠지는 거고요. 이 사람은 2017년까지 맞춰도 되는데 2016년에 맞출 수 있으면은 이 사람은 28세 이전에 맞출 수가 있는 거죠. 16년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마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나이 관점에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좀 계산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연생하고 나이하고 이렇게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켜주세요. 이게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더 애매하게 이제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69회 때 이 연생에 86년생에 33세를 더하니까 2019년까지 마치는 사람이니까 33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그 원칙에 맞다는 겁니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88년생인데 30세를 더하면 2018년까지
맞힐 수 있는, 맞히는 사람 해야 되는데, 17년에 맞추면은 이미 맞췄기 때문에 후보생 병적에 편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맞힌 사람이라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오답을 줬어요. 여기 D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왜 오류 문제냐면은, 여기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33세, 30세, 28세 이렇게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과정은 여기서 우측 7항에서요. 과정은 마쳤으나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은 제한 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의복군수 후보생에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친 것 가지고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은 사실은 이게 오류 문제예요. 그래서 저 당시 좀 시끄러웠고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들이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출제관들은 이런 그 7항에 있는 이런 규정까지 모르고 그냥 출제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자기 나이에서 안에 33세 안에 들어오면은 오케이. 그리고 이미 30세에 이미 마친 사람은 이 사람은 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역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또 본 거예요. 어쨌든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뭐 복잡한 거 다 정리를 이제 해버리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세요. 이게 자꾸 이제 출제가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자, 하여튼 이 기준 나이를 확실히 암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 나이 안에 취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오케이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친 사람이라고 나오면은 오답으로 봐라. 출제가 그렇게 됐으니 뭐 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더 이상 그렇게는 지금까지 이제 출제는 안 하는데 어쨌든 그 나이를 연생에 플러스를 해라. 그리고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ING로 봐야지 마친 사람으로 보면은 오답으로 보더라는 그 점만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이 문제를 응용형으로 잘 출제가 안 하고 이제 이 4번 항을 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원되는 나이는 그냥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 놓으세요. 채용되는 해 2월 10일, 발표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 법무는 입교한 해 법학 전문 대학원이 2학년이 되는 해 3월 31일. 수의사관은 본과 3학년이 되는 해 5월 31일을 거쳐 병장에게. 그런데 군종은 장관에게.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것의 사항인데 이 계산 절차가 이제 복잡하다 이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을 선발을 할 때는 체험을 기준으로 한다. 즉 신체 등급과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점자가 있을 때는 체험 연순이다. 이 부분이 포인트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수를 줄 때 신체 등급은 1에서 3급까지는 100점으로 주고 신체 등급이 4급이면 90점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신체 등급이라도 1급, 2급, 3급이 있으면은 급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다. 동점일 때. 자, 계산 방법은 의사는 면허시험 성적을,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성적을, 법학 전문은 법학 적성시험 50점에 1학년 성적 50점. 복잡해지죠. 수의과 대학은 본과 1, 2학년 성적 평균 한 100점 만점으로 본 점수.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87번 문제를 보면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밑에서부터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밑에서부터 풀어라.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수의 후보생부터 풀겠습니다. 수의 후보생이 이 사람이 신체 등급 1급이면 100점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신체 등급 1급이니까 100점이에요. 100점인데 나머지 본과 1학년 성적 96, 본과 2학년 성적 98이니까 평균 97. 그러면 합치면 197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과 1학년 성적 98, 2학년 성적 96. 그래도 평균 내니까 97이에요. 그러면 197, 197 동급이 나왔다는 거야. 그럴 때 신체 등급이 높은 사람이 우선인데 똑같은 1급이니까 동점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점수 보니까 동점이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생년월일을 따지는 거예요. 생년월일을. 이 사람은 94년생이고 이 사람은 9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FC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자, FC하고 EC가 이게 둘 다 일단 정답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나항을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이 사람 신체 등급 4급 90점이에요. 면허시험 성적 100점이니까 190입니다. 이 사람은 면허시험 성적 96점, 신체 등급 3급. 그러니까 이 사람 성적이 신체 등급은 100점, 면허시험 96점, 그러니까 196점. 그러면 DC가 CC보다 먼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DC, CC가 여기서 승패가 나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푸는 게 유리해요. 1순위부터 풀면은 10만 낭비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시험은 아예 작정을 하고 이 3명을 이렇게 줬어요. 자, 그래서도 이것도 그 64회 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것도 그 당시 63회 때 출제된 것을 보고 이것을 거꾸로 풀어라 라고 그랬습니다. 거꾸로 수의사관 후보생부터 풀어라. 자, 그러니까 수의사관에서 보니까 자, 이 사람 신체 등급 1급 100점, 신체 등급 1급 100점, 신체 등급 1급 100점. 그죠? 그런데 본과 1학년 성적 96, 2학년 성적 98. 그러니까 97. 여기도 98, 96, 97. 여기도 98, 96, 97. 그러니까 똑같이 197, 197, 197이 나오면은 자, 이때 신체 등급 체험 연순으로 간다고 그랬죠. 체험 연순. 그러니까 신체 등급은 다 1급이니까 더 이상 따질 게 없어요. 자, 시험 성적도 97로 다 동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년월일로 가는 거예요. 91년생, 93년생, 9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GC, IC, H, G, I, H 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개에서 이미 G, I, H에서 승부가 났죠. 자, 그러면 이제 나항 가서 이제 승부를 걸어보는 겁니다. 나항이 EDFC고 여기는 EFDC니까 자, 신체 등급 3급 100점, 그 다음에 신체 등급 1급 100점, 신체 등급 2급 100점이에요. 그런데 점수 보니까 사법시험 90점, 법학시험과 전문대학 1학년 합산한 점수 90점, 똑같이 190점. 이 사람도 190점. 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때는 신체 등급 체험 연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체 등급이 높은 순. 이 사람이 급수가 1급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2급이에요. 이 사람 3급입니다. 그러니까 EFD로 가는 거예요. EFD. 그러니까 여기서 EDF죠. EDF.
여기 좀 잘못됐네요. 이게 이제 X고, 자, 1급, 그 다음에 2급, 3급이니까 EFD 순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건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쭉 가면은, 자, 여기서 승부가 났다는 겁니다, 이미. 나머지는 CBA순, CBA순 하니까 결국 답은 1번으로 정답이 간다는 거예요. 참 강평을 하면서도 복잡합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이 당시 대부분 문제들을 거의 못 풀고 그냥 포기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체험을 합쳐주고 체험 연순으로 나중에 승부를 보는데, 어쨌든 밑에서부터 풀어라.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하는 게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참 시원하게도 시험이 나죠. 자, 이 두 부분이 이 나이 계산하는 것과 이 성적 계산하는 것이 그동안 여러분들을 아주 공부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고요. 자, 5항은 병장은 이 명단을 소속 기관장하고 지병장까지 송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군종도 지병장한테 송부를 해야 한다. 당연히 병적관리권자가 지병장이니까 지병장 보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병장 누락에 오답으로 오인하는 예가 많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보건의사 설명할 때 병장은 보범농에게 통보를 한다. 명단을 하면서 지병장이 여기 생략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병장 빠졌네 해가지고 스스로 오답을 양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플러스 지병장이 나오는 것은 승전 전보 그리고 후보생 여기서 지병장이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오답 몹수 가서 오답을 양산합니다. 자, 이거는 7항은 제한 연령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하여튼 이때 이 문제를 아까 뭐 맞힌 사람, 맞힌 수 있는 사람 그 문제는 이 문제였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잘못됐다. 왜냐면 그냥 단순히 맞힌 사람만 가지고는 제한 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후보생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보생 병적에 편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잘못이 됐다라고 하고, 어쨌든 기출은 기출대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십시오. 다음 출제위원도 그런 거 몰라요. 이때는 아마 감수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하고 감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선수령 잡겠습니다. 자, 정하는 거. 구령 아까 나왔죠. 지금 선발 수련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선수령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올 게 신급 판기령, 모기 면제 초계령, 기간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구운것장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추가로 하도 뭐 시험들이 희한하게 황당하게 나올 때가 많아서 이 사망이 최근에 추가된 내용인데, 의복군수 현역 장교를 제출한 사람은 후보생이 지원한 사람이 후보생을 지원서를 제출했을 때는 철회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지원서 취소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유심히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행규칙 79조는 선발 기준에 따른 그 서류 기준을 같이 봐주시고요. 2항에서는 등본 다 정리해드렸죠. 병역증, 전역증에서만 등본 초본이 같이 나오고 행불자 처리에서도 등본 초본이 한번 나오는데, 그리고 병역증, 전역증에서 현사마 전면증 초본 나오고 나머지 다 등본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3항은 장관이 선발을 해도 결국 지병장까지 간다 정도만 잡으세요. 병적관리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4항은 통지 책임을 얘기를 하는데 소속 기관장이 통지하라. 이런 정도는 출제는 거의 안 되는데 그래도 봐야 될 단어 정도는 봐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습장에 적어도 하여튼 법은 명확히 여러분들 좀 적고요. 영에서는 이건 확실히 암기하십시오 하는 것은 확실히 암기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공부하시면서 정독하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러지 않고 다 잡으려고 그러면 병역법 다 못 잡습니다. 자, 58조 이제 3항부터는 이제 병적 편입 연령을 얘기를 하는데 35세까지 이게 출제가 잘 돼요. 굉장히 출제가 다출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36세가 되면 전직을 노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35세를 잘 출제를 한다. 그리고 3항과 4항은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제적된 사람은 현사로 소집하라 그래야죠. 근데 소집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할 수 있다라고 재량 규정으로 나가는 거. 또 모든 사람은 다 군사교육을 시키는데 군사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라 해서 이 두 개는 재량 규정으로 나온다는 것은 특이하다라고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저 5항은 입영신검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의복군수 장교들은 입영신검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입영전신검이 아니고. 그래서 신검 나올 때는 신검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라고 그랬죠. 자, 신검 책임 입영부대장, 그 다음에 귀가 책임 입영부대장, 그리고 후속 처리 책임이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돼요. 후속 처리 책임이.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입영 신검을 하면은 모두 훈련 동전 소집도 그렇고 신검 책임 입영, 귀가 책임 입영, 그리고 후속 처리 책임은 지병장이었는데 여기서 6항에서는 병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병장으로.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7일 이내에 신체 검사를 해야 한다. 토공 포함, 이거는 아주 잘 나오는 거고요. 자, 지난번에 비교해드렸던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치 질심치명 시 귀가시켜라. 이 중 15일도 동일하다. 15상 또한 같다.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는 이 부분하고 같이 비교를 하시면서 하세요. 자, 의복군수는 적 15치 질심치명 시 귀가시켜라. 근데 동전 소집은 적 15치 신치명 시 귀가 있다. 국방대 예보전은 적 7치 신치명 시 귀가 있다. 이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신체 등급을 명시를 하라는 거고, 여기는 시간이 많으니까 질심을 명시를 하라는 그 차이입니다. 어쨌든 요 차이가 나는 거. 그 다음에 입영신검 하는 거 있죠. 저 입영전 신검. 자, 이거는 적 15치 이 사람들은 입영전 신검 대상자가 아니라 입영전 신검이 하지 못하고 입영부대 와서 신체 검사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책임은 신검 책임은 입영, 귀가 책임은 입영, 그리고 돌려보내는 후속 처리는 지병장. 그럴 때 복귀시키는 그 기준이 적 15치 정밀 신체 검사 후 귀가시켜라 해서 적 15치 후 귀가시켜라. 병력동원 훈련은요, 훈련곤란 귀가 있다. 이거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 후속조리 책임이 지병장인데 특이하게 여기서는 또 병장으로 나왔어요. 하여튼 여기 58조 사망부터는 좀 특이한 게 많아요. 아까 이것도 재량 규정도 특이하다. 이것도 재량 규정도 특이하다. 그랬죠? 그리고 후속조리 책임도 지병장인데 여기다 또 병장으로 써놨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뒤에 문장 가면은 바로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지병장은 병역 처분을 하거나 다시 귀가시켜야 한다. 해서 후속조리 책임을 또 지병장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여기서 이 지병장으로 주면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나오면은 병장으로 나온다. 그리고 신체검사 기관이 나오면은 지병장으로 나온다. 왜냐면 나중에 산미 이것도 비슷하고 여기서도 산미도 비슷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병장하고 지병장 구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통령령으로 나오면은 병장으로, 신검장소 나오면은 지병장으로 이렇게 확실히 구분하시고 산미도 잡으십시오. 우리는 병역법에서는 3은 6으로 6은 3으로 잘 바꾼다 그랬죠. 산미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7항은 이제 군종장교 운용심사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동안 각종 위원회를 말씀드릴 때 이 표를 지금 말씀을 많이 드렸죠.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두며 대령으로 정함에 주의하라.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3개, 군종장교 운영심사위, 기피공개위, 병사대위 해가지고 군종공개병사대 이 3개 잡아라. 총장이 정하는 거 병역처분 변경심사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거 2개, 전문위원회에서 구원고장, 외원고장, 그 다음에 병사대위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병장인데 신재소생 보조단 공이라고 외워도 좋고 나머지 병장이라고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구성과 운영을 정하는 것은 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군종공개 병사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두는 거지 각 군본부에 두질 않는다. 종교 문제는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국방부에서 처리를 한다 이겁니다. 나머지 선발 기절대 잡으시고요. 자, 119조의 3은 여러분들이 뭐 깊이 공부하시지는 마시고 의복 군수 현역 장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마친 사람,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장교는 이미 의사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을 안 해도 과정만 마쳤는데 전문의 시험에서 떨어져도 간다는 거예요. 의무장교로. 제한 연령에 아까 33세까지 못해도 의무장교로 가는 거예요. 의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공 과목을 자기가 정해놓고 임의 변경하거나 자기가 아주대병원에 있다가 갑자기 서울대병원으로 옮기고 막 이렇게 해도 의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간다. 그래서 퇴임제는 문제가 있어도 의무장교로, 나머지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이건 또 나중에 신상변동통보에서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 정리만 하고 갑니다. 그리고 명단은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거 지병장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고요. 자, 구령 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그러면 구령입니다. 선발 수련은 선수령입니다. 나중에 이제 신급 판기령, 모기 면제 초계령 나옵니다. 상당히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좀 찌질한 것들이 많죠.
자, 121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코드로 그냥 간단히 잡아주세요. 예전부터 이 부분은 시험 암기가 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여기서 좀 출제 좀 됐으면 했는데 출제가 내동 안 되다가 갑자기 62회 때부터 출제가 계속 되고 있는 데가 20일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 코드 잡아놨듯이 국기사 병참 병입지 모교입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국병지 20에서 20을 철저하게 잡아주시고요. 사망은 지병장 7일 전 개별 입영하게 하고 입영부대장의 송부 병기표를 그래서 지병장 7일 전 개입 그리고 전문의 자격 시험은 전날까지 이게 이제 입영 시기가 2월 중순인데 전공의 수련 시험이 2월 말 정도 돼요. 1월 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영 시기하고 전문의 시험이 이게 간당간당하는 적이 많아요. 논란이 있고 그러면 조금 늦게 발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날까지 간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지서 보내는 거 30일 전, 7일 전 그리고 전날까지 그 설명드리면서 의복군 수장교는 특이하게 7일 전까지 간다. 그리고 보복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의 시험은 전날까지 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 나머지 사항은 입교일 모국으로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5항은 장마다 편입하는 거예요. 마친 날에 다음 날에 현역장교 병력에 편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친 날에 사고가 나서 사망하면은 이 사람은 군인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 군사교육 소집을 복무기간에 산입 안 해주는 게 명확하게 나온 것은 보담법수다. 그런데 의복구수 장교는 장마다 편입했기 때문에 산입 안 해주는 것으로 그냥 추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다음은 의복군수장교 입영신체검사는 지난번에 현역병 입영신체검사하고 비교를 해드렸죠. 거기서 이제 다른 것은 여기 이제 신급 판기령이 나온다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귀가자 처리를 지병장이 한다. 근데 어디서는 귀가자 처리를 법에서는 병장이 하는 걸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구분이 대령으로 나오면은 병장이 귀가자 처리하는 거고요. 신검장소가 나오면은 지병장이 귀가자 처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암기할 때는 이 삼미 삼상 이거부터 하지 마시고 치명하부터 개념을 잡아주시고요. 현역병 입영 후 신체 검사 후 귀가할 때는 지체 없이 다음 입영인데 이거는 다음 입영일이다. 왜냐면 병사들은 수시로 있고 이것은 1년에 한 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자, 사망도 다음 입영일로 표시가 되는 거하고 3미와 1에서 4급 이 숫자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요. 진짜 출제가 잘 되는 것은 그 치유 기간은 입영 후 신체 검사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현역병 얘기할 때 현역병은 입영하기 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는 입영하기 전이고 여기는 입영한 후이기 때문에 병전 장교 후로 잡아야 된다. 뭐 출제관이 이거 서로 비교해서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전은 후로 놓고 후는 전으로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15일 이상 치유 기간이 필요한 사람도 동일하다라고 보시고요. 자, 5항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출제가 되면은 스스로 오답을 양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병장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편입전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사로 소집시키라는 거예요. 이 대상이 누구냐면
58조 1항은 현대로서 그러죠. 근데 사회복무원으로 소집해야 된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58조 2항에는 판대, 현대, 4대가 다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원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59조 같은 경우는요. 자, 59조 한번 넘어가 볼까요? 59조는 현대로서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요. 이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상실하게 되면 현역병으로 입영시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9조에 나온 사람들은 현역병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현사로 소집해야 된다 그러니까 58조는 이해가 되는데 59조는 분명히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사회복무원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문장이 출제가 되면은 오답 처리를 해버려요. 이거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통상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묶어서 표현을 해서 그런 것이다 하고 오답으로 양산하지 마십시오. 자, 시행규칙 82조는 명부와 병기표냐 복기표냐 이 정도만 보고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지병장은 병장한테 명단을 입영한 사람과 아니한 사람을 보고한다 정도만 잡으십시오. 자, 120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출제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몇 년째 안 되고 있는데 만약 된다면은 몇 가지 관점을 좀 봐야 됩니다. 자, 신상변동 통보기 때문에 14일 이내다. 그런데 여기서 신상변동 통보는 또 희한하게 지병장에게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종은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놓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원서를 제출할 때는 병장에게 제출하는 게 누굽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다 병장한테 제출을 한다고 그랬죠. 예체까지 포함해서. 물론 예체는 이제 문화장관을 통해서 가는 거지만은. 근데 신상변동 통보할 때는요. 의복군수 후보생은 또 빠져요. 공부한 사람들 그대로 예체 보담법수 기본병과 장교는 병장한테 신상변동 통보를 하는데 희한하게 의복군수 후보생은 또 지병장에게 통보한다는 관점 하나. 그리고 군종사관 후보생은 국방부 장관한테 통보한다는 거 둘. 그 두 부분을 만약에 출제가 되면 놓쳐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보는 것은 신상변동 통보가 아니라 이 처리를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된 이 내용과 여기서 처리되는 이 내용을 상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비교하게 되면 힘드니까 제가 여기다 비교를 다 해놨습니다. 퇴교 제적된 경우 현사로, 제한 연령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현사로, 그러나 의무장교는 의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의무장교로, 법무후보생이 마치지 못하면 현사로, 수의사관이 마치지 못하면 현사로. 그런데 의사들은 병무청장이 정한 수련기관 전공 과목을 임의 변경한 경우 의무장교로. 요건 이제 법 62조는 국가유공자 가족이니까 본가생계와 국가유공자 가족이니까 법 62조대로. 그 다음에 군 전공의 요원에서 퇴직한 경우 의무장교로. 나머지는 현사로. 그리고 연도 월이 변경된 경우는 그대로 이건 뭐 큰 문제가 아니니까 임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퇴임제. 자, 퇴직한 경우 퇴직한 경우, 그 다음에 임의 변경한 경우, 제한 연령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의무장교는 그대로 의무사관 후보생은 의무장교로, 나머지는 현사로. 그리고 62조 본가생계와
국가유공자 가족은 해당되는 전시근로역과 보충역으로, 그 다음에 입역연도, 연도가 변형되는 것은 임관으로.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퇴임제 의무장교만 잡으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출제가 되면 그런 관점에서 출제가 되니까 그것만 잡으십시오. 자, 119조의 이 군정장교 운영 심사에, 이거는 이제는 참 말씀드리기가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야 되나 모르겠어요. 과거 나출. 과거에는 거의 45문제 시절에는 거의 매번 출제가 되던 부분인데 최근에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출제할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출제가 되면은 잘 오답자리가 많습니다. 정밀하게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위원회는 항시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어디에 둔다. 근데 아까 법에서 그랬죠. 국방부에 둔다. 인원수는 1포 80입니다. 위원장은, 위원은, 정적 의결수는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이 순서대로 위원회는 통상 어디가 빠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깊이 하시는 분들은 이 순서를 딱 암기를 어떻게 나오는지 이 순서를 알면은 보는 방법도 빨라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1항에서 인원수는 1포 81미, 7명으로 오답 잘 나오고 3일 미만이 이내로 잘 나옵니다. 이 하나. 그래서 1포 3일 미 잡으시고요. 자, 위원장 나온다고 그랬죠. 위원장과 위원. 위원장은 인사복지실장. 위원은 인사기획관, 인기, 그리고 군정과장. 그래서 인기과장. 그리고 공무원은 대사 이상 1별 하면서 일반직 공무원 잡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리고 응용돼서 대령 이상이기 때문에 장군으로 나와도 돼요. 4급 이상이기 때문에 상급이라 나와도 돼요. 진짜 고수단은 여러분들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여기서 잘 놓쳐요. 왜냐하면 여기 여기에서 간사는 위원장으로 두는데 이게 전문위원회예요. 전문위원회 간사는 위원장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위원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이거 확실히 구분하세요. 여기가 출제가 되면 위원장으로 출제되면 많이들 틀립니다, 여러분들. 자, 나머지 인참부장들 잡으시고요. 사망은 재량 규정과 강제 규정을 좀 잡아주십시오. 여기는 전발 있다, 종의하라 해서 의견을 반드시 들어라. 뭐를 할 때? 1호만 선정 취소할 때 시끄럽죠, 이거. 그래서 의견을 반드시 들어라. 그래서 전문가의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발 있다. 그 다음에 선정 취소에 관련돼서는 반드시 의견을 들어라 해서 종의하라 라고 잡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7항 먼저 보면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1호를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1호만 하는 것이 종의하라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가 1호만 해요. 그래서 심의 의결사항은 그냥 운 잡아주십시오. 5항은 정적 의결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제철 가반수인데 3분의 2가 앞에 나오는 게 군정장교 운영심사위, 뒤에 나오는 게 통합방위 사태 선포 해제. 그 부분 몇 번 정리를 해드렸죠. 6번은 간사 1위 두십시오. 간사 1위.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 자, 여기서 간사 5개를 좀 잡아주십시오. 우리 과목에 간사가 나오는 게 5개입니다. 병역법에서 2, 예비군 1, 통방에서 1. 두 번째는 간사기관. 그 대신
서기는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병역 명문가 심사위원회 간사 1명을 두는데 이게 2029년 4월까지를 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종장기 운영심사 지금 여기서 간사 1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비군 법에서 예비군 담당참모, 예비군 육성만 심의위원회에서 예비군 담당참모가 간사로 나오고요. 통합방위법에서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부본부장이 된다. 이걸 본부장이 된다라고 오답을 잘 주고요. 그 다음에 정보센터 및 합동조사팀 설치 운영에서 간사 기관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국정원이 된다. 그리고 간사 기관은 대통령령이 아닌 대통령이 정한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군종에서는 간사 1위 해서 간사 1명을 위원장이 정한다. 이게 고수다예요. 자, 그 다음에 파랑은 이제 정하는 거 구분 것장이 이제 드디어 나왔죠. 그 다음에 수당과 여비 주는 거 지난번에 정리 드렸죠. 수당과 여비를 주는 거는 군종 분야에서만, 수당만 주는 것은 전형위원과 보상위에서만. 근데 반드시 공무원이 아닌 자까지 잡아 놓으시고요. 자, 5급 공개채용 시험자 합격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사람들은 이제 기본병과 장교라고 이제 부릅니다. 기본병과 장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런 사람이에요. 법무부 행정장교나 행정고시 출신 장교.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법무 관련 자격을 받았으나 장교가 되지 아니한 사람, 또 과정을 마쳤으나 장교가 되지 아니한 사람, 즉 법무장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나중에 저기 군사령부나 육군본부, 국방부에 가면 법무부에 행정장교들로 일을 해요.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에 채용된 사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사람, 국채지임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채용이 결정된 사람. 그래서 국채지임 외채로 잡아주시는데, 자, 출제 관점을 보겠습니다. 출제 관점. 출제 관점은 여기는 29세까지 한정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29세까지로 한다 이 말이 있는 것은 2호부터 4호, 즉 국채지임 외채는 29세까지죠. 법무는 나이 정해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하나 더 정하는 것은 여기서 기본병과 장교에는 군종 후보생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자, 이 29세도 좀 기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게 30세로 나면 또 여러분들 잘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요거 끝나고 이어서 59조잖아요. 지금 60조, 61조에 가면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세와 여기 29세가 여러분 나중에 헷갈립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29세다. 이것까지도 좀 같이 잡아놓으시고요. 자, 여기 관련된 문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출제 관점에서. 자, 5급 병적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 법무장교는 30세. 마쳤으나 병적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이죠. 30세. 그러니까 나이에 대해서 규정 없으니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법무 관련된 사람 29세. 뭐 이건 뭐 어차피 29세니까 맞고요. 그런데 국가공무원법에 채용된 사람은 28세 오케이인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신, 지임, 국채지임은 31세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급 외채도 32세 안 된다는 거예요. 29세까지 된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또 한 번 이게 출제가 된 게, 자, 현대로서 법무 분야 병적에 편입
취업하지 못한 판사 자격이 있는 31세. 이 사람은 기본병과 장교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군종사관 후보생 이거는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채는 28세니까 오케이라는 거예요. 지임은 29세까지인데 30세까지니까 X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채도 32세까지니까 X라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시행령에 가서는 병장만 등장한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는 지병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5급 이 사람들이나 이 기본병과 갈 사람들은 14일 이내 국법 협 거쳐 외교장관까지 국법 협 외 거쳐 병장한테 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병장한테 간다. 14일 이내 병장한테 간다. 그리고 병장은 이것을 대상자 명단을 시험 실시 기관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여기도 지병장이 안 나오죠. 이거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또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병장만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사망은 뭐 후보자 명부를 비고라네.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자격을 상실하면은 현역병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아까 묶어서 현사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답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그 부분입니다. 자, 사항은 40세 이상의 남성이 중요한데 이게 나중에 전시특례 가면 장관이 전사동의 경우에는 의복군수 예비역 장교 40세 이하 장교를 병적에 편입해가지고 예비역으로 활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남성만 파악을 하고 있다. 병장이.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시행규칙 83조와 80조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걸려도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사람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한 사람도 출제가 드문드문 잘 출제가 됩니다. 대상은 사관학교, 3사관학교, 무관후보생, 의복군수 장교, 기본병과 장교 모든 장교 후보생을 퇴교됐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관학교, 3사관학교 그 밖에 학군 뭐 장교라든지 이런 데서 퇴교되면은 입교전 신분으로 간다. 입교전이 판정검사 대상이었으면 판정검사 대상으로, 현대였으면 현대로, 그래서 입교전 신분이다. 자, 사망 2항을 제가 뒤로 뺐어요. 왜냐하면 사망이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 사망에서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퇴교되면 병기표를 지체 없이 병적기관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된다. 그 병적 관리기관에 보내야 된다. 어라, 지병장이 아니고 왜 병적 관리기관이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따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항에서는 사관학교나 육군 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병역 판정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 중요해요. 일본화 잡으십시오. 일본화.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본인이 원하면 이런 것은 그렇게 다 뭐 오답을 잘 주진 않아요. 생략해가지고. 다 대부분은 본인들이 원서를 제출해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이것이 붙으나 안 붙으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생략 주고 오답을 주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이 생략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판정검사를 하고 하지 아니하고가 앞으로 이제 중요해집니다. 병역처분 변경 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여기는 판정검사 하는 것은 하고 하지 아니하고는 이걸로 개념을 아예 정리를 하세요. 지금. 자, 신체 검사를 거쳐 하면은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 애매한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신체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하면은 많이 아프거나 병역 처분이 명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딱 봐도 병역 처분이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또는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병역 처분이 뭐 전시근로역으로 보충역으로 예를 들어 수용자들 같은 경우 딱 그렇게 가도록 돼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 불러다가 신체 검사 무슨 생색내기도 아니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서 신체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신체가 이미 검증이 됐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래서 일본화를 좀 꼭 잡아주시고요. 자, 5항은 모입지에서 총장의 파트너는 지병장이다. 자, 그 다음에 2항이 58조 2항에서 퇴교된 사람 중에서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퇴교된 사람이죠. 이 사람은 현사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8조 1항, 2항. 1항은 좀 그렇죠. 1항은 현대로서 했는데 어쨌든 급수가 58조는 1에서 4급까지이기 때문에 현사로 가는 것은 관리하는 것은 맞다. 자, 그런데 2항은 조심해야 될 게 과거에 이 질병이 아닌 사유를 질병의 사유로 출제를 해가지고 굉장히 답을 못 찾아가지고 애먹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의 사유인지 질병이 아닌 사유인지는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이때 답을 못 찾아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다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항하고 2항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요. 자, 58조 1항, 2항은 급수가 1에서 4급이니까 현사로 관리하는 건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6항 기본병과 장교들은 분명히 현역 장교로 현대로서 출발을 했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관리는 또 현사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 규정이죠. 그런데도 문제 규정인데 그냥 또곡또곡 잘 그냥 나오는데 오답은 또 안 줘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현사로 59조는 현역병으로인데 현사로 이거 오답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오답을 양산한다는 거예요. 여기 58조는 스스로 오답 양산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7항과 9항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공부할 때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하시려면요. 관점을 좀 명확히 보셔야 돼요. 관점을. 자, 7항과 9항을 비교 숙지하는데 7항은 복무 기간을 빼주냐 안 빼주냐 관점에서 보시고요. 9항은 군사교육을 면제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본다면은 복무 기간을 산입해 주는 그 관점에서 보담법수 군사교육 기간 안 해주잖아요. 거기다가 6개월로 단축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군사교육 기간 다 빼주고 못 빼주고 그러면 복무 기간 없죠. 그래서 이 복무 기간을 빼주냐 안 빼주냐 관점인데 누구라도 산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지만 보담법수하고 여기서 추가되는 6단을 빼고 산입해준다는 거예요. 9항은 무슨 관점이냐면 군사교육을 면제 관점인데 이미 군사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또 안 시킨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만 시키냐. 이미 그 규정된 군사교육 기간이 예를 들어 4주였다. 그러면 4주 미만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군사교육 시키라는 거야. 보담법수도 군사교육 받았으면 두 번 시킬 필요 없다는 거야. 6개월로 단축되는 사람들 국가유공자 가족들이에요. 이 사람도 이미 군사교육을 받았다면 군사교육 다시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말 여기서 보담법수는 들어가고 요 6단하고 이건 빼고 여기는 보담법수 6단도 포함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관점 자체를 놓치고요. 두 번째는 해석에서 놓쳐요. 여기서 해석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해요. 자, 보겠습니다. 이 해석만 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 쉬워요. 자, 1호에서 현역병으로 복귀된 사람, 이제 퇴교된 사람들이잖아요. 퇴교된 사람이니까 퇴교돼서 현역병으로 복귀된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를 들어서 삼사관학교나 뭐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사관학교 오는 친구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퇴교를 하게 되면 자기 원래 신분인 현역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역병 외 신분으로 복귀돼서 현역병으로 가거나 승선근무예비역으로 가거나 이건 무슨 사람들이냐면은 여기서 입교전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 현역병으로 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일본화예요, 일본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을 잘 놓치는데 이제 해석 다 되시니까 문제 없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든지 군사 교육을 받은 것은 그 복무 기간에 포함해 준다. 누구든지. 그런데 안 해주는 거 두 사람 누구? 보담법수 안 해준다. 보담법수. 그리고 6단 안 해준다. 6단. 보담법수 안 해준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승선근무예비역 사예 전산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은 산입해준다. 그런데 여기 보담법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준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보충역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완전 고수다가 됩니다. 보충역으로 들어오면 보담법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가끔 제가 이 보충역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출제를 하면요. 못 찾아가지고 나중에 끝내 전화 와서 저 교수님 4시간 고민했습니다. 이게 왜 오답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때 보담법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거를 해석할 줄 알고 관점과 해석만 할 줄 알면 이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그럼 이 복무기간에 포함을 해주는 것은 어떻게 해주느냐. 왜냐하면 사관학교 등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교육받은 기간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총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게 말씀드리는 기간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자,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모기면제 초기령이 나옵니다. 총장은 기본군사훈련을 면제할 수 있으며 초임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게 모기면제 초기령이고요. 이게 설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군사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안 받는다. 그러니까 6단도 안 받고 보담법수도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안 받는다. 그런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한 명은 안 해준다. 하여튼 여러분들 7항과 9항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이 공부하는데 정말 짜증이 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두 번째 짜증 나는 게 이거죠. 이 현사로 관리한다. 이 현사로 관리한다는 2항은 이해해야 되는데 6항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현사로 관리한다. 이것 때문에 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짜증이 나요. 세 번째로 아까 지체 없이 병적관리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병기표를 이거 아까 설명을 다시 해석해드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시행규칙 25조에 가면요. 여기 교육기관의 장은 의복군수 기본병과 분야의 장교를 병기표를 지체 없이 지병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체 없이 병적기관의 관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체 없이 지병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뭔 차이지? 령과 칙의 차이인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복군수 장교들은 나이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병역 처분을 다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병적관리기관의 장이 현역병에서 있다가 온 사람은 그냥 현역으로 가게 되고 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해석 안 하면 못하면 여러분 공부하면서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장시간이었지만은 여러분들 58조, 59조를 공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정리된 것에서 제가 강조드리면서 기출문제 이렇게 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 잘 이해하시고 주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 정하시고 면밀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